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하루의 빛깔이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너무 흔하게 들려서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 놀라울 만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피로를 더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 사고방식, 행동은 모두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빌려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신중히 가려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맺을 용기를 가진다면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일수록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할 땐 즐거운 줄 알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또는 곁에 있지만 마음 깊숙이 불편함이 쌓여가는 관계 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애써 무시하거나 그냥 참고 넘기자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겁게 누르는 관계는 결국 삶의 활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이 질문이 오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왜 지금 우리의 관계 문제와 깊은 연결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는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로 노예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수많은 고난을 철학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사상가로 남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유와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지 고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굴레일 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결국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이미 맺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고 어디까지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적인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중요한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커진다고 설명했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말투, 습관, 태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저 사람만 좀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관계를 붙들곤 합니다. 그러다 결국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과 분노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관계 속에서 세 가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타인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려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늦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매번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의 습관을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습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내적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해로운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마다 나의 선택을 깎아내리고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닙니다. 셋째, 필요한 거리를 두는 용기입니다. 모든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인연을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나를 소모시킨다면 그것은 지금의 나를 해치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직장, 모임, 동호회, 심지어는 SNS까지.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많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갈등이나 감정 소모도 늘어나죠.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이럴 때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나의 내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이미 맺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단순히 끊거나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적 평화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철학적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전염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가 우리에게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비관적으로 변하고 늘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만남 이후 마음이 더 무겁고 지쳐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관계는 분명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만남 이후 마음이 가볍고 작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의 신호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할 자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두면 우리의 에너지와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함께 비추어 볼 때
절대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늘 불평과 비관으로 바라봅니다. 날씨가 좋아도 곧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얼마나 가겠어? 라고 반응하죠. 물론 가끔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인 태도로만 가득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도 전염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와도 같아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둘째, 늘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좋겠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내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 성취를 숨기게 됩니다. 관계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시기와 비교가 중심이 되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결국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관계는 불균형을 만들고 결국 한쪽만 소모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누군가의 삶의 도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말을 통해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농담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늘 빈정거리며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 이런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말은 농담처럼 던져져도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다섯째,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뒤에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합리화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결국 함께 있는 사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 5가지 유형 중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관계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부정적일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반복적이고 본질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내주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조언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에픽테토스가 제시한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런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해로운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끊어라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관계에는 정서적 유대, 의무감, 때로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해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당장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땐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최소화하거나 깊은 감정적 주제를 피하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깊은 영역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명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에게 괜찮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게 만들죠.
이럴 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돼.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내 시간을 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느니 나를 북돋아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관계도 투자와 같습니다. 좋은 곳에 투자해야 행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내면의 독립성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다면 그 열쇠를 내어준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쁜 영향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 용기의 결단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나를 병들게만 한다면 과감히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중한 건 아닙니다.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아깝다며 관계를 붙잡지만 사실 더 아까운 건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해로운 관계에 쓰느니 새로운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 관계로부터 지쳐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관계라면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소모시키고 내 가치를 흔드는 관계라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관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를 가까이 둘지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 말입니다.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에픽테토스가 강조했던 지혜처럼 우리의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올바른 관계를 통해 더 크게 자라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떠오른 사람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